네, 저희가 이번에 다뤄보려고 하는 주제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캠프 등 이 여름 행사를 잘 치르고 이제 그 마무리를 사후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이제 치른 이 행사를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좀 유익한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일학교에 도움이 될 만한 방향으로 정리하고 이제 흡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여름 행사의 사후 대처 평가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가 중요함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성경학교는 수련회를 잘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그 당시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이 분위기를 어떻게 이어나가냐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평가회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피드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교육 현장에서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평가나 피드백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라고 했을 때는 첫째는 이 시행한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에 대한 그런 피드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재정과 관련된 계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 일이 얼마만큼 잘 진행되었는지를 또 보여주는 또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회 예산을 많이 활용을 하지만 또 마음과 물질로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래서 그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또 투명하게 이 재정적인 결산을 또 보여줌으로써 또 이 일에 대한 또 그분들의 그 사랑과 관심에 보답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사역에 대한 그러한 또 신뢰성을 또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결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여름 사역 후에 이 아이들의 신앙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수련회를 하고 나서 수련회 당일에는 아이들이 뜨겁게 은혜 받지만 그 뜨거운 은혜가 오래가지 않는 현상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최소 한 달 이상은 또 그 분위기들을 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때의 그런 분위기들을 일상에서 계속해서 좀 리마인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 다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피드백을 통해서 그 행사나 수련회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 아이들이 다시 한번 그 프로그램에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수련을 준비한 우리 뭐 사역자나 교사나 스태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잘 되었고 어떤 부분들이 더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잘 깨달아야지 또 이 다음에 더 나은 여름 성경학교, 더 나은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역교회 연합 중고등부 수련을 할 때 100명이 넘는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수련회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련회 마지막에 폐회 예배하기 전에 그 100명이 넘는 아이들한테 설문지를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다 돌리고 이번 수련회 어땠는지 다 피드백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00장이 넘는 이 설문지를 다 그 종합을 하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좋았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아쉬웠는지 그게 명확하게 다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뭐 수련회뿐만 아니고 어떤 성경 공부를 하든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항상 피드백을 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해야지 다음에 더 나은 프로그램, 더 나은 또 행사들을 기획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금 그 리마인드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제 사역에 대한 피드백, 재정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에 대한 그 사후 조치라고 하는 피드백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수련회나 이제 여름 사역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이 의미 있다라는 말씀, 또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피드백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이들에게 설문을 하고 싶어. 근데 이 설문을 어떤 식으로 질문들을 만들어서 피드백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피드백에 꼭 들어가야 할까요? 교회 문화에서 피드백을 하고 받는다는 것이 사실 익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드백을 받는다는 자체가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받는 것 같은, 지적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전하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사실 잘 모르는 것 같고 네네, 그런 것 또 피드백을 받는 사람도 이것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지도 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피드백을 하는 취지나 접근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그 지도자가 잘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한 점은 우리가 확실하게 칭찬을 해주고 아쉬운 점, 못한 점 이게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했을 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뭐 개선할 보완점, 개선할 점 이런 접근으로 가야지 이게 건전한 피드백이 됩니다. 좋은 점, 나쁜 점 하면 이것은 이제 비판, 지적질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얻어서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좀 그런 취지들이 사전에 먼저 또 설명이 되어야지 피드백을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또 우리 그 사회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건전하고 생산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질문 문항들을 만들긴 나름이긴 한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냐 하면 뭐 예를 들자면 뭐 일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기간 동안 이 생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장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식사나 간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여름 성경학과나 수련회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그래서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뭐 개회 예배부터 폐회 예배 이르기까지 그 중간에 있었던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이제 나열해서 이 중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좋았는지 뭐 중복 체크할 수 있도록 네, 하면 또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현장 당일에 있었던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근데 이후에 앞으로도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하면 참여할 것이냐라는 참석 유무에 대한 질문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수련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점이 조금 더 보완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한 그런 좀 그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좀 질문들을 구성을 하면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그 당시에 대한 피드백도 될 뿐만 아니라 또 향후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또 어떻게 기대하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인식도 네, 조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제 큰 틀에서는 어떤 행사, 이 사후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의 주안점은 좋은 점과 개선 방향을 살피는데 이제 주 목적이 있을 것 같고, 그럼 내용은 무엇이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하고 혹은 질문의 문항들을 만들어야 할 것이냐를 본다면 일정이라든지 또 생활, 장소, 음식이나 이제 먹는 문제, 또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참석 여부라든지 보완할 사항이라고 하는 이제 항목들을 좀 구분해서 피드백을 구성한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치고 그렇게 피드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라고 할 수 있는 평가회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통 교회들이 평가회를 이거 사역 마치고 이제 보통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럼 이 평가회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까요? 저는 평가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상황에서 다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생산적인 피드백이 나오지 않고 또 이 일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지적을 하는 그런 피드백이라면 그런 피드백은 네,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이 피드백을 받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설문지를 돌리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준비했던 교사들이나 스태프들이 모여서 뭐 디프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함께 뭐 이렇게 식사를 그 수고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또 이렇게 커피나 차를 마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 그렇게 이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에 대한 그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도 이게 피드백이 되거든요. 네. 그 대화 속에서 또 어떤 점이 좋았는지 또 혹은 다음에 이 수련회를 하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보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자연스러운 대화 중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그 모임을 이끄는 뭐 사역자라든지 또 뭐 부장 교사라든지 또 그런 분들이 조금 이제 주제를 나누어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는 수련회 했을 때 어떤 점이 좋았는지 서로 이제 뭐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눠보자라든지 혹은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는 수련회 했을 때 또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하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질문들이나 취지들을 또 잘 설명해주고 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이런 평가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드백에서 어떤 내용들을 물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찝어야 되는지 이것들이 잘 모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비판이나 그리고 지적이 되는 경우 더 되는 그런 평가에는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피드백을 하는 건 꼭 필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꼭 평가회를 우리가 이제 회의의 형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꼭 진행할 필요는 없겠다. 혹은 이게 격려와 개선이 목적이라면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개교회마다의 환경에 맞는 그런 평가회를 진행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열심히 수고하신 선생님들, 사역자들을 이제 다 끝나고 격려하는 자리의 의미도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또 여름성경학교 사역자분들이 이 캠프 수련회 등을 준비하신 다음에 맡게 될 평가회라고 하는, 이 평가라고 하는 말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부담스럽긴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평가회라는 용어보다 뭐 애프터 모임이라든지 좀 그런 이제 표현들을 조금 순화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교회에서의 어떤 평가나 피드백은 또 한다고 수고했습니다. 또 서로를 또 격려하고 또 박수치는 분위기에서 격려로 끝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되 평가회를 통한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도 그 의도하는 바일 수도 있겠고, 사실 수련회를 겪다 보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어떤 부분은 참 좋다, 이런 부분들이 느껴질 텐데, 그럼 그 이후에 우리 선생님들의 그 역량을, 선생님들의 주일학교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평가회와 연결을 해서 하자면 그 평가를 해보는 자체가, 피드백을 해보는 자체가 또 더 나은 사역을 위한 그런 교육적 기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나온 어떤 이 시간들이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렇다면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충분히 또 교사들의 역량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 또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요.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준다는 것이 결국에는 이 교사 교육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한다 했을 때 그 1차 대상인 다음 세대, 뭐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 그 1차 대상을 중심으로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도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이 되기도 한데, 사실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했을 때 그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그런 주체들, 가정에서는 학부모,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 사역자나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그것이고 이 다음 세대의 그 신앙 교육을 일으키는 또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사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교사 교육을 시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할 정도면 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 사역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럼요. 다 1인 다역들을 다 하십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그 교사들만 차출을 해서 또 교육을 한다는 것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려고 하면 어쨌든 좀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탁월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물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이 바위가 패이듯이 어쨌든 교사들을 지속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또 강조해주고 가르치는 그것이 또 점진적인 그러한 교사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서 교사 교육하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일회성 세미나로 한다든지 혹은 뭐 5주, 6주 단기간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이 지속성이라 했을 때 제가 제안드리기는 각 부서 교역자가 자신의 부서 교사들의 교육을 담당한다라는 겁니다. 매주 10분의 시간을 하더라도 그 10분의 시간을 확보를 해서 매주마다 교사들에게 하나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부서를 담당하는 사역자가 그 누구보다 자기가 담당하는 그 교사들의 영적 상태 그리고 그 부서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맞춤식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할 때 그 점심 식사 이후에 매주마다 교사 모임을 했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확보해서 오후 예배 시작하기 전에 교사 모임을 했었는데요. 그 시간에 매주마다 교사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을 정해서 그 책 한 권을 정해서 매주마다 한 챕터씩
그 읽은 내용들을 서로 나누고 또 필요한 부분들 제가 보충해서 설명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각 챕터마다 선생님들에게 한 챕터씩 이제 분량을 줘서 그 정해진 그 날마다 그 챕터를 담당한 선생님이 그 내용을 준비해 와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이런 내용이다라고 또 발표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 제가 보충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사 교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니까 좀 지속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또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으니까 이 교육에 대한 지속성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하고 또 교사가 어떻게 또 잘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좀 인식의 변화도 일어나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책 한 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후에 그 책 한 권을 마스터했다라는 그런 보람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가 담당하는 사역자가 자기가 담당하는 교사들의 교육을 시행하는 그러한 교사 교육의 지속성을 이어가는 것이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것이고 그것이 곧 뭐 일상에서의 그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뭐 여름 성경학교나 또 수련회 그 신앙교육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평가회 혹은 피드백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교사 교육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좀 나눠봤는데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여름 수련회 캠프 혹은 이제 여름 사역에 대한 간단한 팁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나눠보고 얘기를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